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BGTV 이대함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일까요? 네, 대한민국은 확실한 선진국입니다. 2021년에 UN 무역개발회의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선언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진국의 기준을 잘못 인식하고 자꾸 선진국으로 보지 않고 개발도상국으로 보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와 대부분의 나라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보고 있어서 그 위치에 맞는 활동을 하기를 요구하거나 장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평화유지군 활동이나 파리 기후협정에서도 선진국 클럽에 넣어서 온실가스 감축 37%라는 무거운 과제를 부과받게 됐습니다. 그럼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을 선진국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하나의 이유로는 기존 선진국들보다 제도적 성숙도가 부족하다 보니까 복지 및 민생, 노동정책 같은 분야 부분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선진국 여부 기준은 아닙니다. 다른 이유로 경제력을 비롯한 국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급성장했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늦은 2000년대에 들어서 선진국이 진입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아직 체감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자꾸 오랜 선진국인 서방 선진국들하고 비교만 합니다. 뉴스 등에서도 스위스나 노르웨이, 덴마크, 또 미국이나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서방에 내놓으라 하는 선진국들을 비교 대상으로 하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심해서 불만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선진국은 단순히 부국이나 강국 자본이 많거나 소득이 높은 나라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IMF가 발표한 선진 경제국 지표를 보면 10억 명이 넘는 인구를 바탕으로 세계 2위의 GDP를 자랑하는 중국이 있죠. 또 오일머니로 1인당 GDP가 세계 최상위권인 카타르나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나라를 선진국으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을 넘었으니까 선진국이 맞다 아니다 이런 것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보면서 판단에 눈높이를 올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어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보건 수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자료는 화면을 보면서 좀 편안한 분위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담없이 상식을 넓히는 여유로움으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는 OECD에서 지난 7월 4일에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1을 가지고 주요 지표별로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의 수준 및 현황 등을 분석해서 지난 27일에 자료를 공포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보건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자료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지표들을 가지고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은 83.5년으로 OECD 평균 80.5년보다 높은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년 전과 비교해서 3.3년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기대 수명과 함께 중요한 것이 건강 수명입니다. 그만큼 오래 사는 것만큼 건강하게 사는 것이 삶의 질에서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은 건강 수명에 관한 관심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 수명은 66.3세로 이 두 차이를 보면 무려 17.2년 동안을 아픈 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두 번째로 회피 가능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47명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용어가 좀 긴데요. 회피 가능 사망률이란 예방활동과 적절한 치료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서 막을 수 있는 사망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해 총 사망자 중에서 현재의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고려했을 때 조기검진이라든가 적절한 시간에 치료를 받았다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망을 말하죠. 건강검진이나 의료 시스템, 119 응급 시스템 등의 수준을 복합적이고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피 가능 사망률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해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평소에 몸을 관리해서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 가능 사망률과 또 생명의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구급이나 의료 조치를 받아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면 사망을 막을 수 있는 치료 가능 사망률로 구분합니다. 우리나라의 회피 가능 사망률은 10년간 추이를 보면 예방 가능 사망률과 치료 가능 사망률 모두가 확실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은 불명예스럽게도 오랜 시간 OECD 국가 중에서 여전히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기 추세로 보면 그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영아 사망률입니다. 출생 후 1년 내에 사망한 영아 수를 해당 연도의 1년 동안의 총 출생아 수로 나눈 비율로 건강 수준이 향상되면 영아 사망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나라의 보건 상태의 측정 지표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아 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2.5명으로 OECD 평균이 4.1명이니까 1.6명 정도가 낮습니다. 다섯 번째로 담배 흡연율과 음주량 비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질병 원인 제공물들이죠.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매일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15.9%로 OECD 평균 16%와 비슷합니다. 연도별로 보면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음주의 경우에도 15세 이상 인구 1인당 1년에 7.9리터로 OECD 평균 8.4리터보다 약간 적습니다. 이 역시 담배처럼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여섯 번째로 많은 성인병과 연관되는 과체중 및 비만 인구 비율입니다. 자료에서 보면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중 과체중 및 비만 비율은 37.8%로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적게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10년도 이후에는 30.2%에서 10년 사이에 7.8%나 증가하였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기본적인 의료 환경을 볼 수 있는 의료 인력 지표인 임상의사와 간호사 수 지표입니다. 한국 의사 수는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적습니다.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조사되었는데 여기에는 한의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사들의 임금 수준을 보면 다른 회원국과 비교해보면 다른 직종의 근로자 소득 대비에도 4.6배로 가장 높게 차이가 났고 물가 수준을 고려한 금액도 OECD 평균의 2배가량 받거나 또 개원해서 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간호인력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간호인력은 간호사와 조무사 포함입니다. 인구 1000명당 8.4명으로 OECD 평균 9.7명보다 1.3명이 적습니다. 간호사만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 크겠죠. 그런데 간호대학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42.4명으로 OECD 평균 31.4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간호사는 많은데 간호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얘기가 됩니다. 원인이 임금인가 하고 보니 일반 근로자보다 20% 정도 높고 또 OECD 평균보다는 약간 더 높습니다. 여덟 번째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수 규모를 보겠습니다. 인구 1000명당 병상수는 12.7병상으로 OECD 평균 4.3개의 거의 3배 가까이 됩니다. 여기서 요양병원 등을 제외한 급성기 병상만으로 해도 2배가 넘습니다. 그럼 병상수가 많아서 입원도 많이 할까요? 네, 역시 많이 합니다. 급성기 진료에서는 7.8일로 조금 높지만 요양병원을 포함한 입원 전체로 확대하면 19.1일로 OECD 평균의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럼 입원 진료는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병원을 얼마나 자주 가는지를 보여주는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를 보겠습니다. 연간 14.7회로 OECD 평균 5.9회보다 무려 2.5배 정도 더 자주 갑니다. 확실히 우리는 병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로 병원의 진료 수준을 보는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의료 장비 중에서 그래도 고가 장비면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MRI와 CT를 비교해 봅니다. 우리나라의 MRI 보유 대수는 인구 100만 명당 34.2대이고 CT는 40.6대로 OECD 평균보다 1.5배 이상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용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아서 건강보험에서는 장비 도입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고 또 실손보험사에서는 검사에 대한 조건을 강화해서 제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OECD 보건통계를 가지고 보건복지부가 비교해서 재구성한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보건 현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온 세계가 경제, 사회, 문화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께 상식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BGTV 리암입니다.